자, 이 헌법재판소가 체제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전원 일치 기각 판정을 내렸는데 여야가 아전 인수 해석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서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 성적표는 8전 8패다. 자, 월드컵에서 이런 성적 거뒀다면 감독은 사과한 뒤에 거취를 결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도 즉각 기자회견 열고요. 줄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헌정질서 파괴가 확인됐다. 대통령 탄핵 즉각 기각돼야 된다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헌재가 탄핵 소추 기각하면서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해명됐고 절차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고 이야기했고요. 이현주 최고위원은 국회 탄핵 소추 남용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쿠데타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헌재가 전원 일치로 부정한 것이다. 파면이 더 확실해졌다. 야, 같은 내용을 놓고 해석이 이렇게 하늘과 땅끝 차이입니다. 이경원 평론가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줄 알았으면 탄핵을 이렇게 남발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 폭탄이라고 저는 보는데 거의 폭탄을 융단 폭격하다시피 했던 거는 사실이다. 그 부분은 민주당이 굉장히 제가 보건대는 그 판단착오를 좀 한 측면이 강하고 그게 지금 와서 사실은 약간 발목을 잡는 측면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탄핵이 사실은 좀 더 부각이 되고 그쪽으로 화력이 좀 더 집중됐더라면 여러 가지 논란도 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탄핵을 그 남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뭐 그건 불가피했다는 식으로 마치 그게 정당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잘못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라도 탄핵은 좀 자제해 주기를 좀 바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줄까 그런 논란도 사실 설왕설래해요. 네. 여론상으로는 어떤 흐름이 좀 보입니까? 글쎄 뭐 아직까지 뚜렷하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여러 개의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으니까 일단 줄 탄핵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그렇게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랬다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 여론이 훨씬 차고도 넘쳤겠죠. 많이 차이를 낼 건데 뭐 그렇게 정도 차이가 나는 조사 오히려 보수층들이 결집하면서 뭐 국민의힘이 지지율에서는 앞서는 그런 시점도 있었으니까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여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심하다, 너무했다. 하지만 이제 핵심은 이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또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비판인 것이고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래 줄 탄핵하고 줄 특검하고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분노하고 뭐 그런 윤석열 대통령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이건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비상계엄 선포 여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대통령 탄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어떻게 이걸 예상을 하느냐, 그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탄핵 관련한 결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딱 이틀 일했어요. 예. 딱 이틀 일해가지고 무엇을 잘못된 업무를 하기도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딱 이틀 하고 탄핵 소추가 됐을 때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4명이 인용을 했어요. 4명이 인용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순서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용 결정이 4명 정도 나왔던 거고요. 근데 지금 보면 많이 그 여론이 또 탄핵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서 8대 0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원장 탄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창수 지검장 탄핵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탄핵이에요. 내용이 전부 도이치 관련이라 가지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뭐 적어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가려면 일부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유 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훼손시키는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내용을 좀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8대 0이에요, 이것도.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소추도 이런 이제 흐름의 변화를 보면 각하나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 각하나 기각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없죠. 사실 뭐 그건 뭐 그 원 변호사님께서는 입장상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건데요. 이틀 했는데 무슨 잘못을 할 수 있었겠느냐 했는데 이틀 이래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하고 10시간 만에 탄핵에 이르는 잘못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잘못을 안 했지만 10시간 만에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방심위원 선정하는 결과 있을 때 전원 하위체 기구에도 불구하고 뭐 종족수에 안 맞는데 자기들끼리 결정하고 이게 이틀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번 탄핵 기각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결론 맺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뭐 검사 탄핵 이런 거 저도 비판적으로 봤었는데요. 뭐 결정문 보니까 이게 뭐 위법 사항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탄핵에 이를 사유까지는 아닌다 이런 톤이더라고요. 뭐 동의를 하고 근데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서 탄핵 남발을 했기 때문에 그게 뭐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어떤 언론에 나와서 그러던데 그 탄핵 남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탄핵 남발을 하는 게 체제를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 탄핵 남발해도 이렇게 헌재에서 판결을 해서 우리가 견제하면 될 일이다. 탄핵 남발해도 뭐 승소와 패소만 했을 뿐이지 체제를 타격하는 게 아니다. 근데 탄핵 남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은 군을 동원해서 실제로 뭐 헌정 질서를 유린했지 않느냐 이렇게 갈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랑 연관을 지을 수 있다면 이 연장선에서 그런 민주당의 어떤 야권의 뭐 예산 삭감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견제 장치를 통해서 체제 내에서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 체제를 훼손했기 때문에 탄핵 인용이 정당하다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원영섭 변호사 반박하시죠. 근데 지금 그 야당이 이제 뭐 그 국회에서 엄청난 그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탄핵 소추라는 제도는 삼권 분립의 아주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 국회가 행정부의 그런 국무위원들 포함해 가지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8명이 뭐 제대로 인용이라도 나온 의견이라도 있는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 이 예외적인 수단을 쓸 때는 중대성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스스로 판단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이거에 대한 사전적인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지금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탄핵 소추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고 결론적으로 이 중대성에 대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거는 국회가 뭐 중대성에 대한 판단을 실패했다 실수다 전혀 아니죠. 사실은 고의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제도도 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그 제도가 지향하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거고 모든 독재자도 사실은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서 독재자가 선출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선거를 거쳤다고 독재자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이런 뭐 판단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그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는 겁니다. 그 얘기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중대성을 좀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이정석 검사 있지 않습니까? 예. 탄핵 기각됐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검찰이 기소됐어요. 뭐 청탁금지법 위반 이래가지고. 그럼 문제가 있는 것과 뭐 헌재 판결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탄핵 불기각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
전원일치 기각 받아놓고도 민주당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나 이런 의견 주셨고요. 검사 3인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한 것에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헌재가 한 걸 갖고 민주당이 너무 심하게 의무를 부여한 것 같다. 이런 의견. 98일 동안 직무정지시킨 것 누가 책임지나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자, 비상계엄은 아예 헌법 위반인데 무슨 말을 해도 안 통한다. 이런 의견. 윤 대통령은 탄핵되겠지만 국정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의견. 그리고 대통령 탄핵 선고는 대체 언제 나오나. 국민이 힘들다. 빨리 좀 선고해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예, 뭐 국민들 대부분은 뭐 어찌 됐건 지금 빨리 좀 국정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여야가 모두 지금 뭐 앞다퉈서 민생 챙기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민생 완전히 뒷전으로 지금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야 좀 국정 협의에도 지금 제대로 국회에서 가동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추경안 얘기가 나온 게 언제입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뭐 3월 지나서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뭐 4월, 5월이 돼도 추경안 뭐 편성할까 말까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빨리 이제 어찌 됐건 어느 쪽으로든 정리하는 것은 좀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뭐 의도적으로 더 뭐 이렇게 탄핵 심판을 뒤로 늦추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내부적으로 뭔가 하여튼 의견 일치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불가피하게 좀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억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 힘드시겠지만 좀 속도를 내서 빨리 좀 뭐 다음 주 가능하면 다음 주 초반 정도에라도 결론을 좀 내려 주십사. 뭐 저로서는 이렇게 당부드리는 것 말고는 뭐 달리 방법이 없네요. 자, 지금 저희 유튜브로 보시는 분이 헌법재판소도 굳이 만장일치에 목 매달지 말라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8대 0으로 이제 인용이 된 걸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진다고 보세요? 저는 뭐 내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좀 의견이 달랐을 수 있더라도 국민들의 파장을 생각해서 만장일치를 최종 변론 11일 만에 이끌어냈거든요. 그러면은 여론 지형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까?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늦출수록 이 국민 여론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양쪽 양갈래로 찢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모든 여론이 다른 사법부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습니다. 국회도 아닙니다. 지금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반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지금 이 헌법재판소거든요. 지금 헌법재판소 쪽으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제 이제 발표가 됐던 MBS 여론조사입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인데 K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엠브레인 퍼블릭, 한국 리서치 10일부터 13일까지의 10일부터 12일까지의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결과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과정에 대해서 신뢰하느냐 여부 신뢰한다 50일 50일. 신뢰하지 않는다 45 오차범위입니까? 불과 6%포인트니까 오차범위 내예요. 예. 오차범위가 6.2%포인트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박영환 의원께서 계속 물어보시는데 저는 어느 쪽이든 인용이든 기각이든 다 승복은 불가능한 상태예요. 지금 현재의 구도로 보면 그러면 적어도 뭐 6대2의 구도인데 만장일치로 가기 위해서 협의의 진통을 겪고 있든 아니면 누구 말대로 뭐 4대4일지 5대3일지 그렇다면 설사 그것이 기각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마음을 바깥에서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길어지면은 온갖 이 뜬소문들이 또 난무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어떤 결정인데 인용이면 인용인 대로 기각이면 기각인 대로 빨리 내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